온라인으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0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여러분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어제부터 많은 연세 여러분들과 좌장들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고 좀 더 평화로운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아이디어를 고견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총 4가지의 세션 함께 진행을 해주셨던 좌장 여러분들을 모시고 2020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마무리할 종합 토론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역시 온라인으로 여러분 함께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댓글창 통해서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포럼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함께 해주셨던 첫 번째 세션의 좌장이신 조영숙 양성평등 대사님과 두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셨던 한미미 세계 YWCA 부회장님, 그리고 세 번째 세션을 맡아주셨었지요.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님,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셨던 네 번째 세션의 좌장이신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원장님을 모시고 이제 전체적인 토론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조영숙 양성평등 대사님께서 함께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2020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성평등과 코로나 위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틀 동안 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틀 동안 저희가 어제 세 세션을 했고 오늘 두 세션을 했습니다. 어제 했었던 세션 잠깐 제목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세션으로 북경 행동강령 채택 25주년과 새로운 세대에 관해서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세션으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 채택 20주년과 새로운 세대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고, 세 번째로는 여성과 팬데믹으로 해서 팬데믹과 여성의 삶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특별 세션으로 진행이 됐었죠. 청소년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진행했고, 그리고 방금 전 끝났습니다. 여성과 팬데믹 두 번째 세션으로서 팬데믹 이후의 변화를 전망하는 이런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가지의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이 4개의 세션 전반에 관한 논의들을 가장 아우르는 어떤 의미로서는 저희 올해 2020년이라고 하는 변화의 과정에 있는 올해의 상황에서 과거와 미래를 어떻게 연계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을 것인가에 관한 이 여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의 고민이 담겨 있고요. 이런 고민들을 던져준 국제사회의 큰 흐름으로서 올해가 북경 여성 행동강령이 채택된 25주년이고 또 유엔 안보리 1.3.25 결의안이 채택된 지 20주년에 있고, 또 사실 여기서 특별히 강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언급하시고 있는 환경의 위기, 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회 전반의 사회 발전의 위기와 연관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채택된 지 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유엔은 올해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속가능 발전과 여성 발전과 그다음에 여성 평화 안보, 이 3가지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그리고 이런 종합적인 고민들을 담아서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는 기회를 전 세계적으로 가져나가고자 만들어진 하나의, 어제 아니타 바티아 제1세션의 그 내용을 처음 발표를 해주셨던 아니타 바티아 유엔 유민 부총재께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제너레이션 이퀄리티 포럼이라고 해서 저희는 한국말로 세대 평등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너레이션 이퀄리티 포럼을 전 세계적으로 추진해서 사실은 올해 5월 멕시코에서 회의를 하고 7월 파리에서 회의를 하고 9월 유엔 총회에서 유엔 사무총장께서 전 세계적인 새로운 메시지를 발표하는 걸로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이 모든 행사가 고스란히 내년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멕시코, 내년 7월 파리, 그다음 내년 9월 다시 이런 형태의 것이 자칫하다 보니까 1년의 계획으로 진행됐었던 것이 2년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풍부하게 이번 그 제너레이션 이퀄리티 포럼과 연관한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같은 굉장히 이 훌륭한 어떤 논의가, 그다음에 많은 대화와 논의와 정책에 관한 모색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사실은 위기이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사례를 저희가 이번 그 성평등 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이 땅에서의 성평등 포럼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은 좀 이렇게 낯부끄러운 자평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이 세 분,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의 그 좌장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각 세션별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졌고 거기서의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두 번째 세션, 세 번째 세션, 네 번째 세션 좌장님들께서 순서대로 각 세션에서 어떤 논의들이 초점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세션인 UN 안보리 결의안 1325 채택 20주년과 새로운 세대라는 주제 아래 네 분의 해외 국내 발표자와 토론자가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발표자로서는 우리 캐나다의 첫 번째 여성평화 안보 대사이신 제클린 오닐 함께 해주셨고요. 또 인도의 수미타 박사님,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평화를 만드는 김정수 대표님과 그리고 피스모모 새로운 세대를 대표해서 문하영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네 분의 말씀을 이제 토론과 발표를 들으면서 참 공통점들이 참 많았는데요. 특별히 동일하게 주장한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오늘 좀 하이라이트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여성평화 안보, WPS에 대한 새로운 재정의, 리디파이닝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다. 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셨고요. 특별히 그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 단순히 평화, 통일,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질병 재해 그리고 기후 변화 같은 환경, 생태 그리고 복지 등의 더 포괄적이고 홀리스틱한 그런 인간 안보 그리고 인간 안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전략이 반드시 국가 행동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굉장히 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금 아시다시피 국제 트렌드의 현황이 지금 리내셔널리제이션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있는데 이럴 때 더더욱 더 다자 간의 연대 그리고 또 다각적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특히 그 UNSCR 1325를 지방화, 로컬라이즈하는 시킬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국내 해외에서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시민단체 참여를 제도화시켜야 된다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UNSCR 1325 국가행동계획 안에는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좀 담겨져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청년 이주 여성, 장애 여성, 탈북 여성 등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담겨야 된다는 것. 또 그 외에도 여성 평화 정책 그리고 여성 통일 정책 수립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습니다. 특별히 여성 평화 WPS의 글로벌 의제를 한반도 평화 과정에 도입하고 적용하는 걸 통해서 성평등한 한반도 평화 담론을 구축하고 그것이 그냥 단순한 글로컬 레벨이 아닌 정말 아시아와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이 WPS의 이니시티브를 가져갔으면 하는 큰 바람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행동 이행 점검과 그리고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 꼭 힘써달라는 말을 한 목소리 한번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세컨드 세션은 제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세 번째 세션이었을 때 여성과 팬데믹 나윤경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세션에서 여성과 팬데믹 세션에서는 두 분의 발제자와 네 분의 토론자가 있었는데 아마 이번 성평등 포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3세션에서 다뤄주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저 제가 3세션을 오프닝할 때 어떤 멘트를 드렸었냐면 재난 그 자체가 아니라 젠더 때문에 여성들은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때로는 죽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성중립적으로 보이는 제도나 관점 같은 것도 실제로는 들여다보면 여성들에게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한 문제들이 훨씬 더 진하게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 발제자들이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난 등의 위기에서 성불평등이 악화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고 특별히 돌봄의 탈젠더화와 공공성 강화
문제를 여러 차례 토론자 발제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경우에는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전 세계의 모범이 될 그런 나라로 인정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성들의 고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로 방역이 잘 됐는지는 사실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죠. 그래서 K-방역을 기왕에 브랜드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정말 이 어려운 팬데믹의 상황을 방역을 잘 해내고 싶다면 그 방역 자체를 젠더적 관점에서 제고해야 이것이 브랜드로서의 K-방역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좌장으로서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이 사실은 기회이죠. 한국이 IT 산업이 굉장히 강국이고 굉장한 힘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 팬데믹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디지털이 굉장히 강점이기도 하나 동시에 여성들이 폭력에 무차별하게 노출되는 양날의 칼이라는 것이 어저께 토론에서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 여전히 젠더 관점이 빠지고는 또한 방역의 영역에 이 부분이 빠지고는 K-방역은 완성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토론과 발제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이 문제가 여성가족부 혹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평등을 담당하는 어떤 한 부처가 접근해서는 될 일이 아니면서 동시에 고용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굉장히 협조적이고 다차원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우린 코비드 팬데믹 현상을 접하면서 이것이 한 나라에게 국한되는 일은 절대로 아니구나. 각 나라의 각 부처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적 차원에서는 각 나라가 또 엄청난 협조적 관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그럴 때 굉장히 중요시 되는 것은 모두가 집으로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돌봄 노동이 완전히 편향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함, 또 여성들이 이런 위기에서 고용시장이나 노동시장에서 탈각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끝으로 저는 어저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접속했다고 들었어요. 600명, 700명 정도 접속했다고 들었는데 과연 이 성과를 여성 인구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4세션에서 젊은 여성들의 약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성과를 어떻게 여기에 접속해 있지 않은 혹은 접속해 있더라도 굉장히 나쁜 댓글로서 반응하고 있는 이 인구들에게 설득적인 언어로 교육해낼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카메라를 메고 계신 분들이 다 남성 엔지니어들인데요. 우리가 과연 이 남성 엔지니어들은 설득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궁금한데요. 이 카메라 뒤에 선 분들을 포함 모든 남성 인군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교육해낼 것인가가 우리에게 남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3세션에 대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적 관점에서 말씀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세션 우리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대학원 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이런 중요한 자리에 남성인 저를 불러주셔서 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성가족부 이정욱 장관님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방금 세션이 끝나서 따로 이게 정리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 메모를 보면서 간단히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세션의 주제는 이 팬데믹으로 인한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질 여성의 삶에 있어서의 변화, 어떤 기회가 있을 것이며 어떤 장애가 있을 것인가, 이 과정에서 여성의 관점을 좀 더 잘 반영하고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주제로 논의를 했고요. 세 분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가브리엘라 라모스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 사무총장보님이
우선 그 팬데믹 이후에 여성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아시는 대로 원래부터 존재했던 그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억압 이런 것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훨씬 더 이 눈에 잘 띄게 드러났고 더 심화된 그런 측면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팬데믹을 또 그에 부수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재정이 투입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정책적 그 이니셔티브들이 존재하는데, 그 과정에서 젠더 관점이 반영된 정책, 예산 투입 이런 것은 극히 미미하다고 하는 그런 현실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한데, 몇 가지 제가 그 라모스 총장보님이 제기했던 것은, 역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또 법과 제도만 바꿔서 될 일은 아니고 거기에 예산과 자원을 투입해서 그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젠더 관점에서 이것을 의사 결정에 대한 그 젠더 관점의 반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후세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 현장에서 이런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이런 일들을 바꿔내야 한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우리 안혜연 한국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소장님은 디지털 뉴딜과 여성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디지털 뉴딜로 이런 급격한 팬데믹으로 인한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여성들에게는 역시 기회 요인과 물론 장애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기회 요인으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 그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력인데, 인재인데, 이 부분에 지금 여성 인력의 진출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것은 이런 그 산업 현장에서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일도 아니고, 여성들이 아주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여성 인력 진출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런 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춤형 어떤 교육의 기회라든지, 또 돌봄 노동을 좀 더 인공지능에 맡기고 근무 형태가 유연화되고 이런 것들 기회를 잘 활용하면은 여성의 역할을 훨씬 더 확대시킬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이유진 박사님은 무엇보다도 이 기후 변화 문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인지, 이런 녹색 전환의 과정에 있어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몇 가지 재정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의 변화로서 이 그림이 더 폭넓게 그려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여성을 포함해서 또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서 온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서 이것이 설계되고 추진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토론자 세 분 있었는데, 이주희 교수님은 이 팬데믹 이후 여성의 삶에 있어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또 플랫폼 노동에 대한 규제, 사회적 금융 확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UC 데이비스의 힐버트 교수님, 디지털 경제가 되면서 여성들이 그 기회를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AI가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성들이 피해도 많이 보면서 그것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장희정수 대표님은 뭐 많은 말씀 주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돌봄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가치 재평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세션의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세션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복적이고 반복적이고 또 강조되어지는 여러 가지 말씀들 논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네 분의 연사를 모셨는데요. 두 분께서 발표를 해주셨고 그 두 분 발표에 대해서 또 두 분이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온라인상으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신 세션이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신 아니타 바티아 유엔 위멘 부총재께서는 국제적 맥락에서의 북경행성 강령의 이행에 관해서 이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전 세계 여성들은 그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남성에 비해서 3배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만이 일과 가정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돌봄과 재생산 노동의 구조가 이렇게 여성에게 전가되어지는, 한국에서는 이걸 돌봄 노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독박 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런 독박화되어지는 돌봄과 재생산 노동의 구조가 전환되지 않는 한 여성의 경제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달성될 수 없다라고 하는 진단들을 해주면서, 아울러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드러난, 즉 밑에 잠재해 있거나 아니면 가시화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일정하게 존재했었습니다만은 그거 자체가 더 심화되지 않았었던 많은 영역들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 그 다음에 여성이 이 과정에서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관한 자신들의 의사결정, 권한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거나 아니면 더 후퇴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주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들, 즉 우리의 사회는 우리의 손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놓고 볼 때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기해 주셨고요. 그러한 지점에서 특히 젊은 청년 세대들의 원동력, 최근의 다이나믹, 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많은 다이나믹들이 지금까지 미흡했던 북경여성 행동강령 이행의 문제점들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너레이션 이퀄리티 포럼이라고 하는 이런 국제적인 하나의 플랫폼, 기회 요인을 한국에서도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은경 박사님은 한국의 지난 25년의 이행을 거시적으로 25년을 진단해 주셨습니다. 지난 하반세기 동안 북경여성 행동 강령은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미안해 오래된 어떤 문제점이었고, 그런 문제점들 속에서 가장 많이 제기됐었던 것들이 최근에서도 문제가 되는 젠더 폭력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돌봄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 젠더 공정성을 둘러싼 남녀 간의 이 성에 대한 인식의 격차라고 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은경 박사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낙관주의를 말씀하셨는데요. 대결이 아닌 협력, 어떤 같이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가능성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분 토론자 굉장히 저희한테 많은 시사점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청년의 입장에서 이 주제로 나온 새로운 세대를 대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토론해 주신 이 노유진 디렉터께서는 북경행동 강령을 우리 시대를 읽는,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는 좌표이자 가이드를 해주는 촉진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북경여성 행동 강령의 이행이 가속화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원칙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변화에 민감해야 된다, 그리고 가속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유연 학생께서는 스스로를 MZ 세대라고 명명해 주셨습니다. 밀레니얼과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의 두 가지 뜻을 합쳐서 MZ 세대라고 명명해 주시면서 이 MZ 세대의 여성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여성들은 본인이 당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성들이 당하는 성불평등이라든가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나서서 싸우려고 하는 젠더 의식이 투철한 세대를 MZ 세대이고 MZ 세대 여성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성인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네 세션 전체를 아울러 보면서 저희 이 저장들이 잠깐 이제 의논했던 게, 지금의 이 네 세션 전체를 종합해 보니까 여성, 환경, 그다음 평화, 돌봄 등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되지 못했고 저평가되어졌었던 이런 영역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재가치화하고 재구조화하는 이런 통합적 재가치화의 어떤 과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 지금 이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위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위기에 우리가 호랑이한테, 한국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 우리가 이 호랑이한테, 지금 코로나19라는 호랑이한테 물려가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살아나가고 지속 가능하게 살아나갈 수 있고 평등하게 살아나갈 수 있고 안전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그리고 어제 논의됐었던 이러한 성평등 포럼에서 논의됐던 많은 논의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새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기대들을 모아봤습니다. 여기까지 4개의 세션에 관한 정리들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그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었고 많은 어떤 시사점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0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의 마지막 이렇게 함께 네 분의 좌장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틀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2020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이라는 소중한 연대와 소통, 협력의 장을 여성가족부에서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이틀간 정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늘 함께 해주셨던 장관님을 모시고 피해 말씀을 청해 들을까 하는데요. 과연 이틀간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어떤 미래를 그려가셨는지 청해 듣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님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입니다. 사실 제가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122년 전 여권 통문을 돌렸던 김소사, 이소사를 떠올렸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통문을 돌렸겠습니까? 근데 그 작은 통문이 세계에서 굉장히 유례없는 여성 인권 선언문이었고 그분들이 주장한 직업에 대한 권리, 여성도 교육을 받을 권리, 또 참여할 권리는 아직 2020년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레터로 같은 통문이 하나의 광장이 되어서 북경 여성대회에서는 선언이 되었습니다. 선언은 12가지로 정리되어서 1995년 이후 지난 25년간 전 세계가 따라야 될 규범이 되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과 같은 선언은 많은 나라에서 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영역에서 그것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는 북경 여성대회에 참여할 당시만 해도 관찰자적 입장에서 철없는 구경꾼 같은 입장으로 그 비오는 북경의 화이로 거리를 거닐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책임을 맡으면서 다시 25년 전을 상기하고 그때의 감격, 그때의 약속, 그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비전을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하다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 북경 여성대회와 같은 마당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당은 그동안에 우리가 여성에 대해서 가졌던 많은 편견이라든가 가치관, 정책 이런 것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그 되돌아본 힘으로 또 한 30년을 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 마당을 이곳 대한민국에서 열고 싶다 하고 이 코로나19의 여러 방해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열었는데 열고 많은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참여를 통해서 다시 몇 가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가 북경 여성대에서 약속했던 주류화 정책에 대해서 기조연설인 기타센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철저한 주류화, 발전 정책 전반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정도로 더 심도 깊은 주류화가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여성 문제는 여성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기본적인 문제고 점점 심해지고 있는 사회불평등 전반과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재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불평등의 문제가 심화되어서 인류의 미래가 지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의 의제가 되어 있고, 지속가능 발전의 의제 속에는 이 성불평등의 해소와 여러 가지 기후위기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문제들이 지속가능 발전 또는 우리에게 더 희망찬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체가 되어야 되고, 그 바톤을 25년 전의 바톤을 다음 세대가 기꺼이 이어받겠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어놓지만 그 문제의 해결은 마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또 그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성숙하고 익어가고 새로운 해결의 대안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마당을 펼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확인된 공통적인 사실은 모든 사회 문제 또는 불평등, 재난은 그 재난의 맨 밑바닥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서게 되고, 취약한 계층은 여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는 항상 새로운 기회도 만들어서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코로나 위기가 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해결책으로 귀결이 되는데, 위기를 포용적인 방식으로 재구조화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내놓고 그 속에 조금 더 포용적인 사회 전망을 그려 나가고자 합니다. 이 뉴딜은 어떤 의미에서 새롭지만 그것을 받아가는 사람들의 심도에 따라서 더 깊이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가는 것을 과제로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변화의 가능성을 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기까지 이 마당에서의 절망과 희망을 확인하고 좀 더 희망으로 우리가 축을 옮겨가는 데에는 많은 참여자들의 노력이 같이 있습니다. 포럼 준비 단계부터 함께 해주신 성평등 포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은 시민사회 액션 플랫폼을 만들고 스스로의 선 자리를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약속하였습니다. 또 지역 액션 플랫폼에 참여해 주신 분들도 지역 차원에서의 새로운 약속과 희망을 그려 나갔습니다. 오늘 가장 어린 세대인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초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마당을 펼친 보람이 훨씬 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어제와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연사님들, 그리고 포럼 마무리를 위해 별도의 시간까지 내어주신 네 분의 좌장님, 조영숙 양성평등 대사님, 한미미 세계 YWCA 부회장님, 나윤경 한국 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원장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차도 다르지만 새벽 시간이고 밤이고 깨어 있으면서 이 토론에 같이 해주신 지구촌의 성숙한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포럼 영상은 실시간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계속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더 많은 질문해 주시고 더 깊은 참여를 바랍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 경계 없는 소통과 연대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 것을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2020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을 내림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이틀간 끝까지 현장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소중하게 경청해 주신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님께도 역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995년 북경 행동강령 채택, 2000년 UN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채택, 그리고 2020년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까지 대한민국과 세계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지금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통과 연대, 협력의 힘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그려보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힘써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지만 마음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의견 남겨주시며 참여해 주셨던 모든 참여자 여러분께 주최 측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에서 더 좋은 세상에서 여러분 만나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